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기분 좋게 장 마감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선 간밤에 연준 FOMC 회의에서 2023년까지 금리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죠.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에도 현행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미국으로선 고용률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리면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인용을 하더라도 고용을 먼저 회복시키겠다는 뜻인데요. 그럼 어제 2023년까지 제로금리라고 했으니 앞으로 2년간은 마음 놓고 주식 거래를 해도 되느냐? 이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연준에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2023년까지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예상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고용률이 회복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긴축과 금리 상승이 예정보다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주식을 다 정리해야 되나? 라고 물으신다면 최근과 같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증시의 커다란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고용 회복, 금리 상승, 경제 회복, 기업 실적 개선, 이 말은 곧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미래지만 한 발 앞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해본다면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잘 관찰하면서 목표치에 가까워졌을 때 금리 상승을 동반한 큰 조정을 대비하여 현금 비중을 높여두었다가 큰 조정이 찾아왔을 때 저가의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후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자연스레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테고 그럼 주가도 같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여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종목들을 선정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어제 FOMC 발표로 기분 좋게 장 시작했고요. 오늘은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로 3066.01포인트로 장 마감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은 기관 매수, 개인,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949.83포인트로 장 마감하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를 볼 때 선이 이렇게 만나주는 곳에서 상승해주면 상승으로의 확률이 높고 이 지점에서 하락이 있으면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상승해준 모습과 현재 증시를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금리 상승이었는데 가장 큰 불안 요소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니 3000포인트를 저점으로 보는 것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제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오늘은 지난 한 달간 다루었던 종목들의 이후 주가 이동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신뢰를 좀 더 얻어보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 모티브입니다. 제가 1차 매수 구간 63,000원, 2차 61,000원, 3차 57,000원으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맞고 오늘 장에 64,400원에 장 마감한 모습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회복 상승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KTNG는 이제 담아야 한다고 소개해드렸던 영상인데요. KTNG 75,000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 매수점 잡아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드디어 오늘 터져줬습니다. 일단은 이전 장대음봉 윗꼬리인 정확히 84,200원 맞고 조금 하락하여 82,900원에 장 마감하였는데요.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잘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 KH바텍인데요. 제가 최근 차트 흐름이 괜찮아 보여서 소개드렸던 종목인데요. 추가 하락의 경우 17,000원 부근에서 매수점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추가 하락 없이 상승 전환하여 현재 주가 이동 평균선이 초록색 5일선, 빨간색 21선, 파란색 60일선, 노란색 121선으로 정배열을 이룬 모습 확인되고요.
추후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2만원에서 2만200원 사이에서 매수점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작으로 준비했었던 건설주 시리즈인데요. 제가 1부에서 세 종목 GS건설, 대림건설, IS동설을 선정하여 2부에서 세 종목의 매수점을 잡아보았는데요. 먼저 GS건설 1차 매수점 34,700원에서 35,700원 부근으로 잡아보았고 진입을 고려해봐도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3월 5일 35,400원까지 하락하면서 제가 잡아놓은 매수점에 걸려준 모습 볼 수 있고요. 오늘 종가 46,600원으로 제가 잡았던 저점부터 약 13% 정도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IS동서인데요. IS동서의 경우 영상 올린 시점에서 약간 하락은 보이지만 51,400원은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상승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그 후로 3월 11일 52,000원까지 내려와 주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건설입니다. 대림건설은 매수점 2차 지지선인 29,350원 부근으로 의견 드렸었는데요. 3월 5일 28,700원까지 하락하였다가 29,500원에 장 마감하였고 오늘 종가 32,500원으로 GS건설과 마찬가지로 매수점으로부터 13% 정도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 보이니 계속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8일 영상에서는 종목 분석 요청을 받아 한미약품, MC넥스, 명신산업, 이츠한불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한미약품 29만 7천원까지 빠질 가능성과 31만 3,500원을 빨리 다져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올라와 준다면 33만 2천원까지는 무난히 올라와 줄 거라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3월 9일 제가 잡아놓은 지지선에 걸렸다가 회복하며 오늘장 33만 5,500원에 장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좋은 모습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MC넥스입니다. MC넥스 하단 지지선 49,500원으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3월 9일 49,500원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5만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4,100원 위로 확실하게 올라주면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방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생각하며 13,800원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현재가 오늘 종가 13,250원으로 지지선 하방으로 내려와 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3,000원 지켜줘야 할 것 같고요. 13,000원 지켜주지 못한다면 가깝게는 12,200원, 멀게는 11,150원 부근까지의 하락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은 차트 데이터가 부족하여 매수점을 잡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1차 매수점 26,700원, 2차 매수점 21,500원으로 지지선을 잡아보았는데요. 방송 업로드한 다음날 26,700원 아래로 하락한 모습 보여주었다가 오늘 제가 잡아놓은 1차 지지선 위인 26,950원에 장 마감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1차 매수점으로 잡은 26,700원에서 일부 진입한 상태인데요. 추후 전망을 봐가며 투자해볼 생각입니다. 이츠한불입니다. 이츠한불은 제가 화장품 관련 기업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다른 화장품 기업과 비교해서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이츠한불 27,200원 지켜주며 수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는 상승해줄 것으로도 보이나 19년 말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 상승하더라도 실적으로 인한 상승이 아닌 코로나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될 것이므로 상승했을 시에 2021년 1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3월 11일 분석 요청 종목인 나인테크는요.
제가 모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4,050원에서 5,000원에서 5,500원 부근까지 25%에서 35% 보고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영상 업로드 이후 3월 12일 고점 5,090원 찍고 오늘자 소폭 하락하여 4,740원에 장 마감하였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3월 12일 기관 매수 36,371주, 3월 15일 16,571주 매도, 3월 17일 19,800주 매도 합해서 정확히 16,571주 한 기관이 들어왔다 나간 이전과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요즘 장이 회복되고 있어서 차트상으로는 증시 영향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기관이 이렇게 장난치는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종목인데요.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꼭 참고하시어 이런 종목은 가능하면 피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차트상으로는 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51,100원의 지지선을 지켜주고 상승 전환해 줄 것 같다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51,100원 지켜주면서 상승 전환하여 오늘 종가 55,500원으로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시적인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상승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앤디포스입니다. 앤디포스도 현재로서는 기관의 관심이 전혀 없는 종목으로 이미 충분히 다 빠진 상태로 3,900원을 1차 지지선으로 잡아보았는데요. 다행히 주가 하락 없이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 키트로 인한 매출 증가 반영된 부분이 빠진 것으로 생각되니 만약 2021년 1분기 실적에서 매출 하락 없이 지난 성과가 단순히 코로나 키트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면 주가 상승의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커다란 뉴스가 없는 한 당분간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월 12일 업로드 영상에서도 요청 종목과 제가 고른 광고주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오른 상태라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며 1차 매수 12,250원 부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도 크게 상승하여 오늘 장 14,400원으로 장 마감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승하는 종목에 올라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 진입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올라탄다면 현재로서 매수 타이밍은 조정해서 1차 13,350원, 2차는 지난 영상에서 설정해둔 12,250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GS 홈쇼핑입니다. GS 홈쇼핑의 경우 차트상 진입 위치는 매우 좋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뭔가 좀 더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3월 16일 대량 기관 매수가 나와주면서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매 동향을 살펴보니 지난 2월 중순부터 기관이 매집해온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눈에 띌 정도의 매집량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본 부분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음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인 16만 5천원 부근을 맞고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와 다음 분기 실적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광고주인데요. 첫 번째로 나스미디어인데요. 영상에서 1차 매수는 34,3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는데요. 다음날 바로 상승 전환해 주어 오늘 장 37,900원에 장 마감한 모습 볼 수 있고요. 현 위치에서 매수점을 잡아본다면 37,350원에서 현재가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진입을 고려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제일 계획은 22,200원에서 당시 종가인 26,650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진입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오늘장 21,200원에 장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 5G 관련주에 대해 KMW 저점 56,200원으로는 다시 안 내려올 테니 61,500원 부근 매수점으로 잡아보았는데요. 다음날 장 61,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계속 상승하며 오늘 장 67,000원에 마감한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다시 저점 매수를 잡아본다면 1차 64,000원 부근, 2차 61,500원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은 42,000원을 매수점으로 잡아보았는데요. 42,000원으로 안 내려와주고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5,850원 부근에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올라서주면 본격적인 상승으로의 전환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솔루션과 RFHIC는 따로 차트 사진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는 실적으로 인해 보수적인 의견 드렸었는데요. 오늘 800억 규모의 라디오 시스템 공급에 대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번 신규 계약으로 작년 한 해 매출의 절반을 이미 달성한 셈이라고 하니 올해 실적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니 최근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집해온 모습을 보니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최근 업로드한 PPI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홀딩 의견 드렸는데요.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매 동향은 금융투자기관이 2월 초부터 꾸준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눈에 띌 만한 양은 아니니 기관 투자자들이 소량으로 계속해서 매집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린 의견처럼 기술력은 인정해 줄 만한데 에이스테크처럼 큰 뉴스도 없고 계속되는 실적 부진이 걸려서 보수적인 매집 활동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활동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한 달간 제가 다루었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잡아본 저점 매수점이나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예상한 것과 잘 맞아준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혹시라도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저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루어 봤으면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영상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인데요. 지금 미국장 열린 모양새를 보니 내일은 좀 하락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 좋은 모습을 기대해보며 내일 이번 주 마지막 장도 기분 좋게 마감하고 다들 기분 좋은 주말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